자, 여러분 이어서 오늘의 작전인데 오늘의 작전은 좀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코스닥 랠리, 폭풍 랠리라는 말도 다 담을 수가 없을 텐데 저게 언제 어떻게 하면 멈출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수급 랠리잖아요. 수급. 왜냐면 실적보다는 수급과 정책의 랠리이기 때문에 과거에 2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에 이제 루보라는 이게 이제 작전주 큰 작전이 걸렸었는데 그때의 상황들을 좀 보면서 이 코스닥의 폭풍 랠리를 볼게요. 약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코스닥이 대단한 작전이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의 패턴과 지금의 패턴 또 상황들이 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꺾이는 시점은 또 어떻게 꺾였을까 이런 거를 한번 좀 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폭풍 랠리의 기본은 지금 수급입니다. 27일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죠? 새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 고객 예탁금이 100조 2,826억, 역사상 최초로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작년 1월에 57조였거든요. 57조가 100조, 거의 2배가 1년 만에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돈도 오고 시장도 설명이 되는 거고요. 한 달 동안 지금 1월 1일부터 27일까지 유입된 액수가 12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조 이상의 이제 고객 예탁금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한 코스닥 랠리도 또 아마 ETF를 계속 사고 있고 퇴직연금제 연금 쪽에서도 여러 문의 오잖아요. 이제 DC형 전환하시는 분들 다 이제 ETF를 때려 넣고 있는데 언제 그러면은 멈출까? 매일 1%, 2%씩 오르고 있는 이게 언제 끝날까라고 해서 수급 중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제 종목을 한번 찾다가 2006년, 2007년으로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루보라는 이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고 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는데 하여간 역사상 가장 최대 작전, 최악의 작전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루보입니다. 제가 이제 작전이란 이름도 나오고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작전이 모토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제 신문 기자였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팀장이었을 때 바로 이 루보 사건을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작전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였는데 주가가 900원에서 약 한 10개월, 11개월 만에 1년도 안 됐습니다. 51,400원. 57배가 폭등을 한 이제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이게 왜 그때 의미가 있었냐면 이걸 주도했던 세력이 제휴그룹이라고 피라미드 다단계를 했던 그 회사가 오프라인의 다단계 수법을 이 온라인 주가 조작으로 활용했던 이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루보를 연구하는 그런 팀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 루보는 어떤 회사였느냐? 그냥 평이한 부품사입니다.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자본금이 50억, 연매출이 300억도 안 됐습니다. 200억 될까 말까 이제 이런 수준이었었고 그렇다고 상장 폐지를 한다거나 그런 또 위험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 비중을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없었던 이제 그런 기업이었었거든요. 바로 이 루보를 작전 세력이 타깃으로 잡게 들어갔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러지라고 놀란 부분이 주가가 57배 4,000%가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금융감원 아니면 거래소에 투자 경고라든가 투자 주의 이상 신호가 없이 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아니 주가가 4,000% 올랐는데 57배 올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겠는데 매일 1.5%, 그 다음날 2%, 또 그 다음날 3% 올렸다가 그 다음날은 0.7%. 매일 올라가는데 하락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상 경고를 치려면 상을 2번 쳤다가 아니면 하 2번 했다가 상하로 이 개미핥기를 해야 거래소도 들어와서 뭐라고 할 텐데 그냥 매일 꾸준히 1%씩 오른다. 그러니까 체크도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저런 상승이 가능한가를 한번 볼 텐데 큰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고 다시 또 내용 와볼까요? 저기 올라갈 때 보십시오. 올라가는 그림에 장대 양봉이 없잖아요. 고만고만한 양봉이에요. 1.5, 2.5, 1.5, 2.5 쭉 가다가 떨어질 때도 이따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볼 텐데 점하입니다. 점하. 거래량 없이 점점점점 치키죠. 하한가가 11일 나오게 되면서 다음 이제 최초 오게 된 이제 저 부분인데요.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1%, 1.5, 2% 크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할 수가 있었는가?
앞서 제가 이 피라미드 회사 제휴그룹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제휴그룹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주수도 씨를 생각을 할 텐데 실은 부회장, 이 김용모라는 부회장이 상당히 이제 이쪽에 이 머리 전략을 총괄했던 사람이었었는데요. 갑자기 좀 저런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에 막 자석료 팔고 뭐 이런 샴푸 팔고 이러다가 왜 이런 물건을 팔아야 되냐. 이 기존 회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자. 이게 똑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회원이 뭐 그다음 밑에 회원, 그다음 밑에 회원이 신규 회원 이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 그 자석료라든가 물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너 루보 주식을 사라. 이렇게 이제 메커니즘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루보 주식을 사고 루보 주식을 조금씩 사니까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은 왕창 사놨겠죠. 주가가 계속 1%, 1.5, 1.2%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또 여기 이 작전팀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중에서 신규 회원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공인인증서하고 그 암호카드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뺏어 버립니다. 뺏어서 모든 총괄 자체를 이 작전 세력에 보안카드까지 뺏어서 이제 갖고 가게 되는 거고요. 이탈을 이거 철저하게 막아서 저 900원짜리가 2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의 소문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짜들도 시장에 몇 명 이제 팔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루보의 경영진이 그냥 내다 파는 거예요. 이게 다시 못 벌 회사 경영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팔았는데 팔아도 랠리가 안 끝났어요. 오히려 2만 원부터 3만 원, 4만 원, 5만 원까지 그러니까 2만 원부터 5만 원 올렸던 거는 작전팀이라든가 이 뭐 이런 오너가 아니라 시장에 그냥 우리 같은 참가자들이 이제 물고 들어온 그걸로도 2만 원에서 5만 원을 이제 올렸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럼 언제 이게 끝났을까? 2007년 4월에 검찰이 등장합니다. 이제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아니라 그러면서 루보에 문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수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한 다음 날 이제 점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날이 4월 16일이었고요. 2007년. 그 다음부터 저 그림에 보듯이 거래량 없는 한가. 저 때는 15%였습니다.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제 11일이 나오면서 돌아오게 됐고 저 과정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뭐 피해 속출 또 안타까운 사연들 비극적인 선택 정말 이제 그렇게 끝이 나게 됐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라고 하냐면 지금 보면 코스닥 랠리가 우리가 실적 수급 정책 중에서 실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수급과 이 정책 같은 이 기대감으로 랠리가 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코스닥이 갈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수급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개인 코스닥 150 ETF 자금이 지금 막 1조대, 2조대씩 들어오잖아요. 거의 매일 못해도 5천억씩은 차곡차곡 꽂혀야 됩니다. 과연 이번에 이 머니무브가 뭐 퇴직연금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오고 뭐 은행 자금 들어오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 자금이. 그러나 저 랠리가 계속 조금이라도 0.5%, 0.3%씩 코스닥 랠리가 쭉 가려면 어쨌거나 개인의 코스닥 ETF 자금이 5천억대까지는 이제 들어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ETF라는 거는 특히 저 시장 ETF는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지만 자기가 그걸 또 리딩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더 과하게 올리는 게 ETF고 떨어질 때는 더 과하게 하락시키는 게 또 ETF이기 때문에 계속 자금이 들어와서 올라가게 된다면 ETF가 리딩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개인 ETF 자금을 보셔야 돼요. 지금 놓고 보면 오히려 개인 큰손 분들은 뭐 이렇게 좀 ETF 자금 들어올 때 거기다가 대놓고 때리고 차익 실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어제도 뭐 보면 ABL 바이오가 조금 못 갔잖아요. 그거는 이제 추측컨대 ABL 바이오에서 큰손 누군가가 꽤 팔아서 ETF 자금보다도 이제 걔를 못 막은 건데 이제 그래도 시장은 올릴 수가 있죠. 가령 이제 또 옵니다. 계속 5천억 매입 또 그 다음 날은 8천억 ETF 들어와 또 1조 들어와 하면 개인 큰손 중에 한 분이 가령 얘입니다. 에코프로를 많이 올라서 하고 투매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는 빠지겠지만 나머지 시총 22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코스닥 상승은 계속된다. 그래서 개인 ETF 자금이 들어오는지 수급이니까 수급이잖아요. 앞서 그 루보도 계속 올라왔던 게 그렇게 1%씩 올릴 수 있었던 게 기존 회원돈이 신규 회원돈을 계속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메커니즘을 꼭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외국인입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함께하고는 있지만은
외국인이 크게 때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빨간불인 거예요. 그래서 3일 연속 외국인들이 한 4천억대, 5천억대 이상을 코스닥에서 던진다. 이때부터는 굉장한 빨간불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인 게 지금 외국인들의 이탈 조짐은 없고요. 오히려 어제도 꽤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지금 뭘 노리고 있느냐 봤더니 우리 코스닥의 이 상장, 이 앞에 시총 상위들이 실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매도가 엄청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거의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이때 들어오는 외국인은 지금 뭘 노리느냐? 이거 숏 스퀴즈 만들려고, 숏퀴즈 만들려는 거거든요. 이걸 노리려고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이탈은 숏 스퀴즈를 조금 더 본 다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 유의해야 된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게 수급과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코스닥의 이 랠리를 계속 어쨌거나 끌고 가게 하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코스피를 했던 것처럼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 PBR 0.8배 이걸 계속 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부분을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썰이거든요. 이게 지금 명확하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시간상 바로 또 국민성장펀드에서 얼만큼 코스닥에 넣어야 될지 코스닥 벤처펀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깨면 안 됩니다. 정부가 5,000피를 만들었듯이 3,000스닥을 만들겠지를 이제 정책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끝난다? 혹은 이거를 뚜껑을 열고 봤더니 별거 없다라고 하면 이게 마치 이제 큰 믿음 하나가 깨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달 지금 이달에도 12조, 13조 들어왔잖아요. 10조 이상의 예탁금 늘어나고 앞서 말했듯이 ETF 자금 들어오면 코스닥 폭풍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은 화수분처럼 느끼는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끝이 오죠. 그때가 좀 위험하다라는 것은 꼭 리스크를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그 루버가 꺾였던 것이 밤에 하나 그 발표,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발표가 없었다면 천년만년 갔을 겁니다. 지금 코스닥도 그런 꿈을 꾸잖아요. 외부 요인 없이 우리 돈으로 코스닥 올리고 내가 한번 올리고 제가 한번 올리고 정부 정책 나오고 무한대로 갈 것 같지만 외부 변수가 분명히 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가령 이란에서 전쟁이 났다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났다든가 셧다운 같은 거 말고요. 진짜 큰 엄청난 이 외적 변수들이 있다면 이때는 좀 꺾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염두를 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루버를 갖고 온 게 코스닥이 작전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때 그 행태를 보면서 코스닥 폭풍 랠리의 끝과 시작을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